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말 오후 현관문이 열리며 딸 유나가 들어섰습니다. 평소와 달리 뺨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마저 반짝거렸어요. 가방을 소파에 던지자마자 다가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소연이가 소개팅 해준대.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는데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도 있고 유나를 바라봤어요. 소연이가 소개팅을? 소연이 내내 공부만 하느라 아는 사람도 없을 텐데 누굴 소개해준다는 거야? 소연이는 유나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책을 끼고 살던 모범생이었습니다. 또렷한 눈매에 단정한 인상을 지닌 아이였어요. 대학도 명문대를 졸업했고 놀랍게도 두 번째 도전에서 행정고시에 합격한 수재였습니다. 똑똑할 뿐만 아니라 성격도 온화했어요. 그러다 보니 유나와 소연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절친한 사이를 유지해왔습니다. 우리 집에도 자주 놀러오곤 했는데 정중하면서도 자연스럽게 가족들과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다만 한 가지 의외였던 것은 둘 다 연애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워낙 잘 어울려 다니던 터라 마치 서로가 있어서 다른 누군가는 필요 없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가끔 농담 삼아 남자친구가 있냐고 물어보면 유나가 시크한 표정으로 대답하곤 했어요. 아직 운명의 상대를 못 만났어. 휴가 때 단 둘이서 해외여행도 자주 다니고 나름 행복하게 지내는 듯 해보였기에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달랐어요. 가끔씩 유나 이야기를 꺼내곤 했거든요. 유나는 아직도 남자친구 없는 거지? 예, 그런 쪽으로는 도통 관심이 없어 보이네요. 제 대답에 시어머님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것도 애미를 그대로 닮았나 보네. 예? 저를요? 벌써 잊은 거야? 전에 애미도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해서 정숙이, 그러니까 사돈이랑 나랑 작전까지 짜서 결혼시킨 거잖아. 유나도 그런 엄마를 꼭 빼닮았나 보네. 시어머님과 친정엄마는 오래전부터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을 안 하고 있자 두 분이 합심하여 우리를 연결해 주셨거든요. 사실 두 분의 고향이 같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엄마는 서울 출신 아버지와 결혼하여 서울에 정착하셨고 시어머님은 같은 동네에 살던 시아버님과 결혼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젊은 시절부터 시어머님을 짝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살뜰하게 챙기시는 모습을 보며 그 마음이 변치 않으셨음을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님과 친정엄마는 사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었음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셨습니다. 친정이 한 동네인 덕분에 시간이 날 때마다 부부 동반으로 만나 우정을 이어가셨다고 했으니까요. 시아버님과 아버지 사이도 각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마치 운명처럼 결혼하게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가족 모임에서 자주 마주쳤던 터라 모든 것이 친숙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연락이 뜸해졌지만 부모님들의 소개로 다시 만났을 때 오랜 친구를 만난 듯한 편안함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그때쯤 우리 둘 다 홍기를 놓치고 있었다 보니 양가 부모님은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며 적극적으로 나섰고 우리는 양가 부모님의 응원 덕분에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 과거가 있었다 보니 딸 유나가 30살 초반이 되도록 남자친구가 없자 시어머님이 예전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때 애미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산다고 했을 때 사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잖니. 조금 늦게 결혼하긴 했지만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유나한테도 분명 운명 같은 사랑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제 말에 시어머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워낙 가까운 사이라 시집살이라는 말은 그저 먼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으로 형님이 두 분이나 계셨지만 막내 며느리인 저와 시어머님의 사이가 가장 각별했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라는 말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바로 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유나에게 어떤 강요도 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때가 되면 운명의 상대가 저절로 나타날 것이라 믿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 유나가 갑작스럽게 소개팅 이야기를 꺼냈으니 놀랄 수밖에요. 엄마, 건우씨 엄청 잘생겼어. 유나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마치 보물을 발견한 아이처럼 들뜬 목소리였어요. 너 설마 얼굴만 보고 소개팅 한다고 한 거야? 거기다 아직 소개팅도 안 했다면서 그 사람 얼굴은 어떻게 알고 있어? 제 질문에 유나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아, 그게 얼마 전에 소연이가 일하는 곳 앞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나오는 거 봤거든. 근데 딱 보자마자 운명이구나 싶은 거야. 뭐야, 그 정도였어? 그냥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하지? 왠지 모르게 친숙한 느낌에 그냥 확 끌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 유나가 두 손을 모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남자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만 신기하긴 하네. 암튼 딱 보자마자 내 이상형인 거야. 그래서 소연이한테 소개해달라고 했거든? 근데 처음에는 건우 씨가 나이 차이 많이 난다고 거절한 거 있지? 딸의 이야기가 점점 흥미진진해져 갔기에 저도 모르게 바짝 다가가 앉으며 물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얼마나 나는데 그래? 그게 6살 차이가 나더라고. 뭐? 6살 차이? 그럼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닐까? 근데 워낙 동안이라 나보다 한두 살 정도 많아 보이는 정도야. 거기다 소연이가 그러는데 성격도 엄청 좋대. 회사에서 인성 바르다고 소문이 자자하다고 하더라고. 여직원들 중에서도 눈독 들인 직원이 한둘이 아니었다는데 다 거절했다잖아. 근데 그 사람이 너는 만나보기로 했다는 거야? 그날 그 사람도 나를 봤거든. 내가 먼저 인사해서 그 사람도 인사했다 보니 서로 얼굴은 본 셈이지. 그러다 보니 소연이가 내 얘기하면서 계속 소개팅 얘기 꺼냈다는데 잠시 고민하더니 오늘은 한번 만나보겠다고 했다는 거야. 그게 정말이야? 근데 소연이 말로는 그 사람도 나한테 관심이 있어 보이더래. 그럼 그 사람도 소연이처럼 행정고시 합격한 사람이야? 그렇지. 행정고시도 한 번에 합격했다던데 머리가 엄청 좋은 것 같더라고. 그럼 직업도 탄탄하고 뭐 하나 나무랄 게 없긴 한데.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에 잠겨있자 유나가 제 팔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엄마, 갑자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아, 그게 조금 이상해서 그렇지. 이상하다니? 뭐가 이상해? 아니, 얼굴도 잘생겼다며. 그렇지, 얼굴도 잘생긴 편이지. 그럼 키가 작은 거야? 키는 175 정도 되는 것 같아. 그럼 키가 작은 것도 아니고 거기다 성격도 좋은 편이고. 맞아. 그러니 여직원들한테 인기가 많았겠지. 근데 그런 사람이 지금까지 결혼을 안 하고 있었다고? 원래 그런 사람은 바로 체각이 마련이거든. 그게 영 걸리네. 제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자 딸이 즉시 입을 뗐습니다. 소연이 말로는 원래 여자들한테 관심이 없대. 근데 한 3번 지나가는 말로 물어봤다는데 나랑 소개팅 하겠다고 해서 소연이도 조금 놀란 눈치야. 그럼 설마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그것 때문에 한다고 한 건가?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남자들은 무조건 젊은 여자 좋아한다고 하잖아. 너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승낙한 건가 싶어서 하는 말이지.
그것도 아닌 것 같아. 수연이 말로는 전에 8살 차이 나는 여직원 한 명이 계속 좋다고 따라다녔다는데 딱 잘라서 거절했다고 했거든. 거기다 수연이가 처음 물어봤을 때 심하게 거절하지도 않았고 그냥 나이 차이 때문에 안 되겠네요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수연이가 몇 번 더 물어봤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 하겠다고 했대. 그럼에 그 나이까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그러고 있었던 걸까? 제가 여전히 의구심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소개팅을 할 생각에 유나가 워낙 들떠 있다 보니 더 이상 캐묻진 않았습니다. 문득 소개팅을 한다고 해서 전부 잘 되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 후 소개팅을 하고 들어온 유나의 모습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한박 웃음을 지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마치 온 세상이 자신의 것이 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곧 연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유나가 기쁜 표정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엄마, 성격도 잘 맞고 진짜로 운명의 상대를 만난 것 같아. 그렇게 잘 맞아? 좋아하는 책부터 영화, 그리고 심지어 좋아하는 드라마까지 취향이 완전 똑같은 거 있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인데 이질감 그런 건 안 느껴지는 거니? 이질감이 뭐야? 결이 완전 비슷한 걸. 그래? 그럼 다행이네. 엄마, 며칠 전에 같이 사진도 찍었는데 보여줄까? 유나가 보여준 사진을 보며 저도 모르게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유나 말처럼 둘이 정말 잘 어울렸거든요. 건우는 사진 속에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유나는 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은 1년이란 시간을 소중히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은 유나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무래도 건우 씨 나이가 있는 편이라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라고. 엄마 생각은 어때? 엄마 생각이 뭐가 중요해? 네 생각이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럼 우리 결혼 준비해도 되는 거지. 글쎄 알아서 하라니까. 제가 싱긋 웃자 유나가 곧장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둘은 양가에 인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예비사위 나이가 있다 보니 서두르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예비사위가 우리 집에 인사를 와서 보니 사람이 참 괜찮아 보였어요. 말투도 정중했고 유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 또한 적극적으로 결혼을 지지해줬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사위가 그 나이까지 결혼하지 못했던 이유가 서서히 밝혀지기 시작했다고 해야 할까요? 결혼식장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거든요. 둘 다 마음에 드는 결혼식장을 찾은 모양인데 그 결혼식장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원하는 날짜를 고르기 쉽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어느 날 유나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주 마음에 드는 결혼식장을 찾았어. 근데 날짜가 좀 문제가 있어. 문제라니? 무슨 문제? 아무래도 우리가 결혼을 서두르다 보니 괜찮은 결혼식장은 대부분 그 날짜에 예약이 끝났는데 거기는 원하는 날짜에 하나 비었다는 거야. 들어보니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들한테 일이 생겨서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그 날짜만 남아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 날짜로 우선 예약할까 하거든. 괜찮을까? 건우네 집에서도 괜찮다고 한 거야? 건우 씨네 집에서는 다 알아서 하라고 했대. 그래? 그럼 그 날짜로 예약하면 되겠네. 상견례 전에 예약해야 해서 양가에 물어보고 바로 예약하려고 했거든. 그럼 예약할게. 그렇게 결혼식장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결혼식장 예약이 끝났다 보니 급하게 상견례 날짜도 잡았고 둘은 분주하게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러 상견례 날이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소소한 이야기를 하며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대화거리를 찾다 보니 제가 웃으며 입을 뗐습니다. 우리도 5월에 결혼했는데
애들도 5월에 결혼을 한다는 거 보면 애들이 인연은 인연인가 봅니다. 순간 분위기가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5월에 결혼을 하다니요. 그럼 5월에 결혼 안 되겠네요. 예비사돈의 목소리에 당황스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 저번에 제가 5월에 결혼식장 예약하겠다고 했더니 알겠다고 하셨잖아요. 예비 사위가 급히 대화에 끼어들었지만 예비 안사돈이 기겁을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때는 유나 부모님이 5월에 결혼했다는 말은 안 했잖니. 잠깐만 기다려봐라. 갑자기 예비 안사돈이 룸을 나갔습니다. 우리 모두 당황한 눈빛으로 앉아 있었는데요. 그 사이 예비 사위의 형이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더니 예비 사위와 형이 알 수 없는 눈빛을 교환하고 있었는데 뭔가 꺼림칙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곧 예비 안사돈이 룸으로 다시 들어와서 자리에 앉자마자 기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5월 결혼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요. 예비 사위의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지만 예비 안사돈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금 잘 아는 스님께 여쭤봤는데 부모가 결혼했던 달에 결혼식을 올리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결혼이 일륜지 대사인데 굳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 결혼식 날짜 바꾸도록 해. 엄마, 그냥 결혼하지 말까요? 그냥 없던 일로 해요? 예비 사위가 예비 안사돈을 바라보는 눈빛이 서늘하다 못해 살기마저 느껴졌는데요. 그 모습에 예비 안사돈이 조용히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후에는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간단한 대화만이 오고 갔어요. 마치 얼음장 같은 공기 속에서 억지로 예의를 차리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집에 오자마자 남편이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야, 전에 건우네 집 인사 갔을 때 말이야. 뭔가 이상한 거 못 느꼈니? 글쎄. 오늘 보니 건우랑 예비사돈 사이가 안 좋아 보여서 하는 말이야. 내 생각에는 건우뿐만 아니라 건우 형이랑도 사이가 안 좋아 보이던데. 문득 건우 부모님의 이혼 사유가 궁금해졌습니다. 이혼이 좋은 일도 아니고 해서 그동안은 굳이 묻지 않았지만 상견례 이후 궁금증이 일었어요. 유나야, 너 건우 부모님이 왜 이혼했는지 물어봤니? 전에 한번 물어봤더니 그냥 성격적이라고 했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자세히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닐까? 좋은 일도 아닌데 캐물으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못 물어봤어. 부모님이 이혼하신 게 건우 씨 잘못도 아닌데 그런 거 자세히 물어보는 것도 좀 그렇잖아. 그렇긴 한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뭔가 꺼림칙해서 그렇지. 어머님 성격이 조금 욱하는 편이긴 하지만 아까 엄마 아빠도 봤다시피 건우 씨가 한마디 하니까 더 이상 말 안 꺼내잖아. 앞으로도 건우 씨가 든든하게 지켜준다고 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역시나 이미 콩깍지가 낀 유나에게 그런 것을 묻는 건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딸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만 보이는 듯 했으니까요. 며칠 후 예비사위 건우가 찾아와서 진심을 다해 사과했다 보니 더 이상 묻지도 못한 채 시간이 지나갔지만 상견례 이후부터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멀스멀 밀려들기 시작했는데요. 마치 먹구름이 서서히 몰려오듯 가슴 한편이 답답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어느 날은 퇴근 후 집에 들어온 유나의 질문이 조금 이상했어요. 엄마, 할머니 집 주소가 충청도 땡땡리 맞지? 그건 갑자기 왜 묻는 거야? 어머님이 궁합을 보러 가시는 모양인데 그것도 알아야 한다고 하네? 뭐? 궁합이라니? 제가 화들짝 놀랐지만 유나는 여전히 천진난만할 뿐이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궁합 보고 잘 살라고 절에 가서 기도 올린다고 했거든. 이미 결혼식장도 다 예약하고 날짜까지 잡은 마당에
궁합은 뭔 놈의 궁합을 분다고 난리야. 그러다가 궁합 안 좋으면 파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순간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제서야 유나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별일도 아닌데 왜 화를 내고 그래? 내가 지금 화를 안 내게 생겼어? 그때 상견례 때도 그래. 부모가 결혼했던 달에 자식이 결혼식을 올리면 안 된다는 말은 살다 살다 처음 들어봤어. 근데 날짜까지 다 잡은 마당에 궁합이라니. 그리고 궁합을 보는데 할머니네 집 주소는 왜 물어보는 거야? 난 그런 얘기도 살다 살다 처음 들었다. 그냥 전에 할머니랑 외할머니 두 분이 같은 동네 출신이라고 얼핏 말한 적 있거든. 그랬더니 어머님이 막 신기하다고 하면서 물어보길래 말해드렸는데 그냥 조상의 뿌리가 거기에 있으니까 빌어주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제 눈치를 보다 유나가 후다닥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가시질 않았거든요. 잠시 후 남편에게 유나 이야기를 전달하자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유나 태어난 날짜랑 시간을 물어보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할머니 고향을 왜 물어봤지? 내 말이 그 말이야. 사실 상견례 날 하는 행동이 많이 이상하긴 했잖아. 영 찝찝한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 우선 결혼 미루고 자세히 알아보던지 해야 하는 거 아닐까? 결혼 잘못하면 인생 망하는 거 한순간인데 걱정이 태산이야. 제가 울기 직전의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는데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할머니 주소를 물어봤다고 결혼 반대할 거야? 궁합 봤다고 결혼을 반대할 거야? 반대하면 오히려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도 된 것 마냥 더 난리를 칠걸. 우선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만약 둘이 운명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끝나지 않겠어. 남편의 만류에도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계속해서 고개를 내밀었거든요. 마치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역시나 그 불길한 예감이 현실로 다가왔다고 해야 할까요? 어느 날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던 중에 시어머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흥분기가 가득했습니다. 애미야, 내가 살다 그런 미친 인간들은 처음 봤잖니.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휴대폰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모르는 사람 몇이 우리 동네에 왔던 모양이야. 난 집안에 있어서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 근데 그 인간들이 우리 동네 뒷산에서 구판을 벌인 모양이야. 예? 구판이요? 갑자기 무슨 구판을요? 갑작스런 이야기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너 놀라지 말고 들어. 순간 시어머님이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님의 불안한 숨소리까지 전해져 왔는데요. 뭔가 엄청난 이야기를 하려는 듯한 긴장감이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전에 교장 선생님 하던 이가 은퇴하고 다시 내려왔다고 했잖니? 예, 그러셨죠. 가끔 제가 음식도 가져다 드리고 했잖아요. 그래, 그 이 말이야. 아내가 세상 떠난 뒤에 축 처져 있어서 오며 가며 우리가 많이 챙겨줬잖니. 그 이가 오늘 산에 올랐던 모양이야. 운동 겸 버섯 딴다고 산에 오르고 나는데 다녀오면 우리한테 먹어도 되는 버섯이냐고 물어보곤 하거든. 전에는 종일 집안에만 계시던 분이 요즘은 많이 좋아지셨나 보네요. 우리가 불러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같이 전도 부쳐 먹고 고스톱도 치고 그러고 있거든. 암튼 오늘 산에 갔던 모양인데 허겁지겁 뛰어내려왔길래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님이 잠시 말을 멈췄는데요. 마치 말하기 힘든 내용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했어요. 산에서 버섯을 따고 있던 와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서 봤더니 거기서 구판이 벌어졌다는 거야. 처음에는 남의 구판이니까 그냥 가려고 했다는데 우연히 보니까 지푸라기로 만든 허수아비 인형을 세워놓고는 거기에 한자로 큼지막하게 이름까지 적어놨더란 거야.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신유나라고 적혀 있더라지 뭐니. 예? 신유나요? 설마 우리 유나를 말하는 거예요? 순간 시어머님의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 동네에 신씨는 우리 집밖에 없는데 당연히 우리 유나를 말하는 거겠지. 암튼 그이가 혼비백산에서 내려왔더라니까. 그러면서 굿하는 걸 몰래 숨어서 영상까지 촬영해 왔길래 동네 사람들이 다 같이 산으로 쫓아 올라갔거든. 그랬더니 그 정신 나간 것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니? 설마 진짜 우리 유나가 맞았던 건 아니겠죠? 구판을 벌렸다는 말에 정신줄을 놓은 채 중얼거렸는데요. 시어머님이 기막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가서 보니 진짜로 허수아비에 우리 유나 이름이랑 태어난 날짜 그리고 태어난 시까지 떡하니 적혀있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누가 감히 우리 손녀 이름을 이런 지푸라기에 써 붙였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더니 한 여자가 오더니 구슬해야 자기 아들이 단명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들이 누구냐고 했더니 정건우라고 하잖니. 정건우가 유나랑 결혼할 걔가 맞잖니. 예, 맞아요. 보니까 무당도 어디서 허접한 인간을 데리고 와서는 구슬한다고 그러고 있더라니까. 아무튼 내가 남의 귀한 손녀 이름을 허수아비에 붙여놓고 이러는 거 전부 촬영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니까 그 무당이란 사람이 당장 가겠다고 봐달라고 애원하면서 서둘러 짐을 챙기더라니까. 들어보니 그 건우 엄마란 사람이 무조건 해달라고 난리를 쳐서 했다는 거야. 순간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내가 목소리부터 전부 녹음해놨으니까 유나한테 들려주고 당장 결혼 없도록 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허수아비를 가지고 구판을 벌이고 앉았어. 그 시어머니 짤의 눈빛을 보니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광기가 느껴지더라니까. 그런 집구석이랑 사돈 맺었다가는 유나 인생 풍비박산 날 게 뻔하니까 무조건 파혼시킬 생각해라. 살다 살다 저런 미친 인간은 처음 보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굿할 생각을 해. 시어머님이 곧 영상을 하나 보내주셨고 유나에게 보내주자 역시나 혼비백산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허수아비 앞에서 벌어지는 구판을 확인했던 모양인지 유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그날 유나는 조금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왔습니다. 유나야, 괜찮은 거니? 퇴근하면 영상 보여줄 걸 괜히 보내서 걱정 많이 했어. 괜찮아. 빨리 정리하는 게 낫지 뭐. 정리했다니? 설마 건우랑 헤어진 거니? 당연한 거 아니겠어. 유나 입에서 뜻밖의 말이 새어나왔기에 남편과 제가 놀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는데 유나가 더욱 놀라운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상 보고 충격받아서 건우 씨한테 보내줬거든. 퇴근하고 만나고 오는 길이야. 영상 보자마자 건우 씨가 미안하다는 말만 하더라고. 그러면서 고백하길 건우 씨 어머니가 하도 그런 식이다 보니 형도 결혼을 못하고 있었다나 봐. 거기다 부모님이 이혼한 이유도 미신에 대한 어머니의 광기 어린 집착 때문이었다고 하더라고. 그치만 그건 건우 씨 잘못이 아니니까 처음에는 이해해 주려고 했거든. 그 말에 남편과 제가 흠칫 놀랐는데요. 혹시나 콩깍지가 씌어서 그대로 결혼식을 진행할까
노심초사했거든요. 하지만 유나는 생각보다 현명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머님 안 보고 살 자신 있냐고, 만약 안 보고 살 자신 있다고 하면 결혼 진행하겠지만 나보고 허수아비에 내 이름까지 붙이고 굽판버리는 시어머님을 계속 만나고 살라고 하면 나는 결혼 못할 것 같다고 했거든. 그래서 건우는 뭐라고 해? 안 보고 살겠대? 방금 전에 헤어졌다고 했잖아. 자기도 그래 보려고 노력도 해봤다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하면서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다행히 솔직히 말하더라고. 그래서 그만 헤어지자고 하고 왔어. 단순하게 사주보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구판까지 벌이는데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일지 누가 알겠어. 자신 없다고 결혼은 없던 일로 하고 헤어지자고 했어. 너 괜찮은 거야? 유나의 결정에 안도의 숨이 터져나왔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물었어요. 이런 엄청난 일을 겪었는데 괜찮을 리가 없잖아. 할머니께도 연락드려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엄마가 헤어졌다고 전해줘. 곧 연락한다고 말이야. 그 후 유나는 며칠 휴가를 내고 홀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마치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처럼 우리 집에도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흘러 유나는 지금의 사위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운명이란 참으로 묘한 것이어서 건우와의 약연이 끝나자마자 진짜 인연이 나타났는데요. 임신 소식까지 전해져 가족 모두 한껏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유나가 기막힌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건우 씨 말이야. 대교해야 하는데 그 사람 얘기는 왜 꺼내고 그래? 제가 화들짝 놀란 채 유나를 바라보자 유나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소연이한테 들어보니까 일도 그만뒀대. 뭐? 그 좋은 데를 그만뒀단 말이야? 갑자기 왜? 진짜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오는 게 건우 씨가 계속 승진이 안 된 모양이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건우 씨네 엄마가 또 이상한 짓을 한 모양이야. 이상한 짓이라니? 설마 또 쿠판을 버렸다니?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유나가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구판까진 아니고 들어보니 점심시간에 청소해주는 아줌마처럼 하고 들어가서 건우 씨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 책상 밑에 부적을 붙여놨다나 봐. 뭐? 부적이라니? 대체 왜 그런 짓을 해? 그래야 건우 씨가 승진을 할 수 있다고 했다나 봐. 나도 자세히 듣진 못했는데 암튼 그 부적이 발각되는 바람에 CCTV를 돌려서 범인을 찾다 보니까 건우 씨네 엄마가 그랬다는 게 밝혀졌다나 봐. 그 바람에 다들 건우 씨를 피해 다니고 그래서 못 견디고 그만뒀다고 하더라고. 그 엄마란 사람 정신병원이라도 넣어야 하는 거 아니니? 엄마 때문에 멀쩡한 자식들 앞날을 송두리째 망쳐놓고 있는 거잖아. 글쎄, 그런 엄마를 차단하지 못하는 것도 멀쩡한 건 아닌 것 같아. 암튼 그때 바로 헤어지길 참 잘한 것 같아. 헤어지고 나니까 남편이 딱 나타난 것도 신기한 일이잖아. 유나가 자신의 배를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는데요. 전혀 동요하지 않고 유나 얼굴에 깃든 평온함이 보기 좋았습니다. 그게 다 할머니가 착하게 살아서 그런 거야. 그때 그 교장 선생님 하다 내려오신 어르신을 다들 피했지만 할머니가 사람들 설득해서 잘 챙겨주고 그랬잖아. 그랬으니 그 어르신이 멀리서 네 이름 보고 알려줬고 말이야. 할머니 덕분이니까 항상 할머니께 잘할 생각해. 제 말에 유나가 세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세상에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쌓았던 시어머님의 선행이 손녀를 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과 함께 악행이 아닌 선을 쌓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달으며 이런 일도 있을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